드디어 그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전 세계 최상의 엘리트들을 말 그대로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썩어 빠진 네트워크의 위선을 한 겹 한 겹 벗겨보시죠. 포식자들의 무도회라. 와, 베테랑 언론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이게 그냥 뭐 평범한 상류층 파티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이 한마디가 앱스타인 사건의 그 역겨운 본질을 정말 이제 정확하게 꿰뚫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문서 공개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왕자와 정치 내부자 같은 핵심 인물들을 들여다볼 거고요. 또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남성 네트워크의 실체, 그리고 심지어 크렘린 연루설까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책임지는 사람이 나올 것인가? 여기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문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법원 문서 봉인이 풀렸는데, 와, 그 내용이요? 우리가 뭘 상상하던 그 이상으로 추악합니다. 이건 그냥 뜬 소문이나 가십거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혐의의 쓰나미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쓰나미에 가장 먼저 휩쓸린 도미노, 그게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왕자였습니다. 앤드루 왕자 사례를 보면서 이 스캔들이 영국 왕실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한번 보죠. 왕실의 반응은요, 정말 빠르고 가차없었습니다. 이건 뭐 앤드루 왕자 한 명의 평판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군주제라는 거대한 기관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였으니까요. 바로 손실 통제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자기 뺏고 성에서 쫓아내고. 근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주도한 게 다름 아닌 조카 윌리엄 왕세자였다는 보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왕실은 지킨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근데 뭐 왕실이 등을 떠민 정도였다면 앤드류 왕자는 그냥 스스로 절벽에서 뛰어내린 격이었습니다. 2019년에 했던 BBC 인터뷰 있잖아요. 와, 그건 정말 자멸의 교과서라고 할 만했어요. 특권 의식에, 거만함에, 현실 감각은 제로인 모습, 대중의 의심을 그냥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바꿔버린 역대급 PR 참사였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그 안에서 춤을 춘 꼴이랄까요. 하지만 이 거미줄, 이게 왕실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넓게 퍼져 있어요. 이번엔 정치권으로 한번 가보죠. 피터 맨델슨이라는 인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냥 개인의 추문을 넘어서서 국가적 반역이라는 엄청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왼쪽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는 있던 사실들이에요. 뭐 롤리타 익스프레스라는 비행기를 타고 앱스타인 돈으로 호화휴가 즐기고, 좀 추잡하긴 해도 뭐 어떻게든 발뺌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자, 근데 오른쪽을 보시죠. 이번에 새로 나온 혐의들입니다. 형사 수사 대상에 올랐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 앱스타인을 위해 내부자 거래를 도왔다.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얘기죠.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 국가에 대한 배신행위, 그 수준으로 혐의가 격상된 겁니다. 자, 왕자 한 명, 정치인 한 명. 근데 이렇게 개개인만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앱스타인은 그냥 썩은 사과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죠. 썩은 과수원 전체에서 나타난 하나의 증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를 키워낸 시스템, 바로 그 엘리트 남성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네트워크가 어떻게 비밀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딱 한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바로 콤프로마트죠. 원래 정보기관에서 쓰는 고전적인 수법이잖아요. 누군가의 약점, 치부를 딱 잡아두는 겁니다. 이걸 터트리려고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소유하려고 갖는 거죠. 일종의 보험 같은 겁니다. 이 세계에서 비밀은 그냥 비밀이 아니라 서로를 묶는 담보물인 셈이에요. 다들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으니까 누구 하나 함부로 입을 못 여는 거죠. 브룩 캐링턴이라는 사회학자가 이 이상한 클럽의 논리를 아주 잘 분석했는데요. 이 규칙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법 위에 서는 게 목표입니다. 지위도 성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처벌 안 받아. 이걸 보여주면서 얻는 거고요. 그러니까 규칙을 어기는 게 이 클럽에 들어가는 입장료 같은 거였던 거죠. 그리고 이 끔찍한 시장에서 화폐로 쓰이고 상품으로 거래됐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돈은 그저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상품은 바로 이 클럽의 멤버십 그 자체였습니다. 권력자들이 서로 봐주고 끌어주는 이 은밀한 남성 네트워크에 속하는 것,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자, 지금까지의 왕실, 정치권, 그리고 그들을 묶는 시스템까지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의 삐뚤어진 취미생활이 아니라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일부였다면요? 바로 크렘린 허니트랩 이론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000.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이번 문서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름이 언급된 횟수랍니다. 1000번이에요, 1000번. 웬만한 건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저 숫자는 저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지 않나요? 이건 정말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무서운 질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앱스타인의 이 모든 짓이 사실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허니트랩은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목표가 그냥 자기 개인의 쾌락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방 세계 지도자들의 약점을 잡아서 그들을 협박하고 조종하기 위한 콤프로마트 수집 작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그냥 음모론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폴란드의 총리 도날드 투스크가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국제사회가 나서서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유럽의 한 나라, 그것도 총리가 직접 제기하는 심각한 우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걸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 모든 걸 보고 나니 뭐가 남을까요? 충격적인 헤드라인, 역겨운 진실들. 그 끝에서 우리는 결국 이 하나의 질문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뭐라도 바뀔까? 이번에는 정말 책임지는 사람이 나올까? 아니면 늘 그랬듯이 그냥 속빈 강정처럼 시끄럽기만 하고 끝나버릴까? 사실 우리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파나마 페이퍼스 기억나세요? 그때도 뭐 엄청난 폭로다, 부패가 드러났다, 헤드라인이 막 쏟아졌죠. 근데 그 다음은 어땠나요? 몇 명 사임하고 한동안 시끄럽다가 결국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차피 똑같겠지 하는 그런 냉소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른 게 이게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문제에다가 끔찍한 성적 학대 문제까지 얽혀 있거든요. 과연 이 차이가 늘 반복되던 패턴을 깰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대중의 신뢰가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빌 게이츠처럼 평소에 좋은 이미지였던 사람 이름까지 여기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자선활동 많이 하면 이런 잘못은 그냥 덮어도 되는 건가? 백신 보급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려도 되는 변제부라도 되나? 결국 저들이 하는 선행이라는 게 다 위선이고 자기들 잘못을 가리기 위한 쇼 아니냐는 그런 깊은 불신만 키우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 앱스타인 파일 공개가 정말로 권력자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저놈들은 다 썩었어, 이 시스템은 글러먹었어 하는 그런 분노에 기름만 붓고 끝나게 될까요? 과연 이게 변화의 시작점이 될지 아니면 그냥 아주 오래되고 더러운 이야기의 다음 장에 불과할지 그 답은요, 이 파일 안에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